네.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짠. Our first lessons in empathy begin in infancy, when we are held in our mother's or father's arms. 자, 우리의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수업, 어디에서요? 공감에 있어서 우리 첫 번째 수업입니다. 어디서 생각 봤더니, 유아기 때 시작했습니다. 공감이라고 처음 느낀 건 언제래? 애기 때 하는 거죠. 특히 언제 우리가 안겨있을 때. 어디 안겨있나 봤더니, 엄마와 아빠의 팔에 안겨있을 때. 그렇죠? 아니면, 요게 앞에 있는 인펀스 코드도 거든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있었던 유아기 때 시작합니다. 이건 잘 썼죠? 왜냐하면 시간과 관련된 명사 뒤에 when이니까. 이게 수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의 첫 번째 공감에 대한 수업은요, 유아기 때 시작이 되는데, 이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마와 아빠의 팔에 안겨 있을 때 돼요. 그렇죠? 공감은 유아기 때 시작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These primary emotional bonds lay the groundwork for learning how to cooperate and be welcomed into a game or group. 자, 이러한 주된 감정적인 유대라고 하는 건 groundwork,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학습이에요. 뭐에 대한 학습인 것 같더니 어떻게 협력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환영받는가. 어디 안에서? 게임과 그룹 안에서 어떻게 환영받고 어떻게 협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런 감정적인 유대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게임이나 그룹에서 환영을 받게 되고 어떻게 협력하게 되는지를 배우기 위한 토대가 이런 감정적인 유대감이 있어야지만이 그룹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유대는요, 게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온 김에 레이, 역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알다시피 두 가지가 비교가 되겠죠. 자동사 라이와 타동사 레이를 비교하는데요. 자동사는 말 그대로 목적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누워있다, 모여있다고 부릅니다.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겠죠.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장소 전치사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봐. on the ground 이렇게 장소 전치사가 나와요. 당연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총이 안 됩니다. 이와는 달리 레이라고 하는 동사는 높이다, 높아로 쓰이고 목적어가 아니에요. 가장 크다는 차이점은 라이로 변하는 상단 변화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나오고 레이가 변하는 레이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레이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가 자동사 라이와 타동사 레이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항상 라이와 레이의 밑에 처했으면 목표하기 전합니다. 시제, 얘가 원형인지 현재인지 아니면 과거인지. 일단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제를 확인해야 돼요. 시제 확인해서 라이와 레이 비교인지 레이와 레이 비교인지 레이와 레이 비교인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보다는 레이가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제를 파악하고 나서 일단 레이가 타동사 레이인지 자동사 레이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위에 장소가 온지 아니면 목적어가 온지 판단합니다. 그렇죠? 자, 주어져 있는 거 보면은 자, 요거는 현재죠. 그치? 놓여 있는 거니까. 그 뒤에 뭐가 와요? 목적어가 나오니까 현재니까 라이와 레이 비교고 목적어니까 이쪽으로 가서 정답은 레이가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라이와 레이가 있는 부분은 어법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어 나오니까 당연히 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문제 갈게요. The extent to which we master this emotional curriculum determines our level of social competence. 자, 이러한 정보, 어떤 정보냐 봤더니 우리가 이러한 감정적인 어떤 교육과정, 그러니까 감정적 유대감을 배운다고 했잖아. 그럼 감정적인 유대감을 배우는 방식을 마스터하는 정도는 그리고 리퍼니즈라고 하는 동동사 나오니까 여기까지 수식어가 됐죠? 그죠? 앞에 있는 센스가 주어가 돼요.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어떤 방법을 마스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감정적인 걸 보여주느냐
그 정도는요, 뭘 결정하냐 했더니 우리의 사교 능력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었던 정서적 교육 과정의 정도가 우리의 사교 능력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서적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ake children on the playground who don't pick up the crucial cues for smooth interaction. When they want to join a game, they'll often just wade in and thereby disrupt it. 자, 한번 이런 아이들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 아이들?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아이가 왔더니 중요한 실마리를요, 픽업하지 못한 거예요. 눈치를 못 챈 거죠. 눈치가 없는 겁니다. 부드러운 상호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요, 얻지 못하는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즉, 아이들이 운동장에 놀고 있는데 매끄러운 상호관계를 보아. 상대방과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던져주는데 그걸 다 못해요. 눈치가 없는 거죠. 아이들 사이에서 눈치가 없는 아이를 예를 들어보죠. 자, 이 아이들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어. 이미 운동장에 갔더니 아이들 놀고 있는 거야. 이 아이들 아까 단점 뭐예요? 눈치가 없어. 근데 뭐 하고 싶어?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해. 근데 뭐 해야 되냐? 그냥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놀이에 뛰어들어. 방해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눈치가 없는 건데 왜 눈치가 없다는 거야? 감정적인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이 게임에 들어갑니다. 애들이 좋아할까 싫어하겠죠. 상호관계가 없는 상호관계가 낮은 아이들은요 그냥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는 달리 뭔가 감정적인 유대감이 풍부한 아이의 예시가 나오겠죠. More socially skilled children, on the other hand, wait and watch a while. 바로 나오죠. 하지만 훨씬 더 사교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기다리고 잠시 동안 지켜보세요. 그렇죠? 운동장에 앉는데 아이들 놀고 있어. 근데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본다는 거죠. 내가 어느 때쯤에 들어가는 게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사교적인 아이들은요, 시간을 갖고 지켜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They tune into the game first and then enter seamlessly at a natural opening. 자, 그들은요, 튜닝,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게임에 약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음새 없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자연스러운 오프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켜보다가 게임에 스스럼 없이 아주 부드럽게 함을 사교적인 아이들은요 지켜보다가 매끄럽게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It's the same with adults. 이러한 경우는 어른들한테도 똑같아요. 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장이요 끝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뭐라고 나왔어요? 정서적인 교육은 사교 능력을 결정해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는 운동장에 있는 두 가지 분류의 아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게임을 망쳐놔요. 두 번째 아이는 지켜보다가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는 거죠. 지금 뭐가 타이밍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 일반적인 농, 예시, 그 다음에 어디에 조금? 어른 사회에 조금. 뭐가 들어간 건데? 타이밍을 잘 잡는다는 그런 게 있죠. 찾아볼까 하면요. 1번. 정치적, 사회적인 흐름을 조직 내에서 있는데. 아니다라고 할 수 없죠. 남겨라. 두 번째입니다. 많은 기회를 가져요. 자기의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갖는. 자기의 성장과는 상관이 없죠. 이건 탈락이에요. 3번. 사회적인 리듬과 타이밍을 포착해낸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겨놔요. 일단 보면은 1번과 3번 나중에 합시다. 4번. 기대하고 어떤 미래의 어떤 욕구를요 인식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의 어떤 발달, 되고 있는 어떤 욕구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죠. 남을 배려해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욕구를 어떤 배려해주고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남아있는 건 1번과 3번인데 조직의 흐름을 읽는 거 아니면 사회적인 리듬을 읽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1번과 3번이. 3번이 훨씬 더 가깝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3번입니다. 사교 능력의 중요성이죠. 사교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사교적인 리듬과 타이밍 포착이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게 바로 오류 교육이기 때문에 사교 능력과 연결돼요. 이는 결국 뭐다? 사교적인 리듬과 타이밍을 포착해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교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쭉 가면 되죠. 공감은 유아기 때 시작이 되고 이런 유대관들은 들어가는 방법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예시가 동동장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보다 사교적인 리듬과 타이밍이 어린들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자, 일단 이 글은 어휘가 가능성이 있죠. 공감 능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부드러운 상호 관계가 들어가고요. 첫 번째 아이는 부드럽게 반응해요. 하지만 두 번째 아이는 진짜 이해미스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충분히 어휘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떤 봤더니 A 나옵니다. B 웰컴드 형태 나오고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 그쵸? 주어로 평정이 나오고요.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명령문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킹이라고 하는 공명사 주어가 나오고 공명사 주어에 걸치는 동사 is가 나오고 그쵸? 긴 주어 보면 나오고요. 특이한 동사 레이도 나오고 스톤트 나오고 관계사 나오고 그쵸? 명령문도 나옵니다. 이런 식품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맘만 먹으면 충분히 어법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두 번째 예시죠. 두 번째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정리도 가능합니다. 됐죠? 사교성과 관련된 그리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이과